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시오까?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와서 뵙습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사랑 격려 항상 제 가슴에 담고 지내왔습니다. 이제 12월 19일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정직하고 자기 말의 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 왜 그러냐?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좌와 우, 부자와 서민,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또 재벌상권, 재래시장, 골목상권, 이렇게 찢긴 대한민국의 마음을 모아서 소위 사회통합을 이루어가지고 5천만 국민이 똘똘 뭉치게 만들려고 하면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국민이 누구를 믿느냐? 정직하고 정말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후보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단일화 한다면서 안철수라는 정치 신인을 끌어들여서 내가 통 큰 형님으로 다 줄게 하는 식으로 불러다 놓고 막 짓눌러가지고 결국 벼랑에서 뛰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를 보고 이 사람 정직하지 못하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 말의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국민의 믿음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감은 저는 박근혜 후보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박근혜 후보 답답할 만큼, 불통이라는 딱지가 붙을 만큼 자기 말을, 내 책임을 지고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정직하게 처신해 왔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했던 많은 공약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약속한 후보로서의 공약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직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 이 제주시와 제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갑시다. 여러분, 엊그제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 불행하게도 이게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잔해 일부가 제주도 근해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은 29살짜리 3대 세습 왕자는 북한의 핵포기 전혀 안하고 이제 미사일 강국으로 가겠다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가서 엎드리고 비위 맞추고 그러면서 화친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날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해오던 것이고 바로 지금 민주당이 해오는 태도이고 바로 문재인 후보가 그 세력에 속하는 후보입니다. 자, 다른 길은 무엇이냐? 다른 길은 강력하게 국제공조와의 핵 폐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게 만들고 무력 도발이나 기타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후보가 요즘은 뭐 안보를 나도 지킨다, 또 NLL도 지킨다고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참 웃기는 얘기예요. 며칠 전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뭐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정권 잡으면은 천안함 제조소 하겠다 이랬습니다. 문재인 후보 NLL에 대해서 이걸 무력화시키는 평화 수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실상 NLL 무력화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지금 와서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하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분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관계는 모순구조, 이중구조라고 얘기합니다. 평화 공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우리의 평화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휴전선은 170만이 넘는 양쪽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온갖 장사포나 기타 미사일 모든 첨단 무기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결구조입니다. 평화구도에서는 거기에 평화에 맞게 행동하지만 대결구조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분명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이 평화구조와 대결구조를 착각하고 혼동했습니다. 평화를 잡고 노래 부르고 갖다가 바치면은 대결구조가 없어지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잠수함 보내고 뭐 보내고 할 때도 그저 좋게 이렇게 했습니다. 연평해전 일어났을 때도 직접 쏘지 말고 군함으로 밀어붙여라 해서 우리 귀한 장병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별하고 평화를 추구는 하되 대결구조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분명한 의지와 강단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후보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주 시민 여러분, 이제 저는 또 비행기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꼭 해야 할 얘기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제가 그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제 경제회생, 복지 다 좋습니다만은 그것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는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든다는 포부와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도 안 사는 자그마한 섬덩어리를 쌓아놓고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맞붙었습니다.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엊그제도 중국의 함정이 가니까 일본의 전투기들이 출동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일이 우리 이어도에서, 제주도 남방 이어도에서 중국 간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아야 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독도에서 일본과 사이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항공모함 몇 척씩 가지고 있고 우주의 우주위성 그리고 우주 정거장까지 쏘아올리는 중국 군사 강국이고 경제 강국인 이들과 맞서서 겨룰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걱정합니다. 이제 이 일은 상상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고 모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구한말에 대한제국의 조정은 이 한반도에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가 와서 땅을 뺏겠다고 분탕질할 때 눈만 뜨고 보고 있다가 결국은 일본에 맥히고 말았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역사가 이제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대한제국보다는 지금 대한민국 확실히 강하고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옆에 강대국들은 이미 우주정거장 쏘아올리고 항공모함 몇 차씩 가지고 그리고 세력 경쟁하는데 대한민국 항공모함 하나도 없고 우주위성 하나도 쏘아올리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배들이 3,000척이 서해에 드나들고 하루에 600척이 이 한국 관리수역에 드나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른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일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러한 강대국의 사이에서 희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잘 지내고 또 중국과 잘 지내고 러시아와 잘 지내고 이런 줄타리 외교로 연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토가 분쟁이 대상이 될 때는 강대국은 한치도 양보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강대국이 돼야만 이런 난관이 닥쳤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대통령은 이런 강대국이 된다는
확신과 포부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군사적으로나 과학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 맞먹는, 그래서 이 극동에서 다른 4대 강국과 어깨를 겨루는 5대 강국의 하나가 돼야만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존립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첫째 신념이 있어야 하고, 둘째 배짱이 있어야 하고, 지금 뭐 북한과 뭐 하는데 연평도에 포격을 하고 천안함 폭침을 했는데 말로는 무슨 뭐 크게 응징한다든지 뭐 했습니까? 이런 태도로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배짱을 가지고 때려부실 건 때려부시고 어울 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은 오직 우리 박근혜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